네, GLIN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성원해 주셔서 저희 구독자 수가 41,600을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O.J. 심슨이라고 옛날에 그 흑인인데 유명한 미식 축구 풋볼 선수 있었죠. 자기 신의 백인 와이프와 남자친구를 칼로 난도 살해한 혐의로 체포가 됐었는데 형사 재판에서는 사람들은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무죄가 아니고 헝듀얼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배심원 불일치. 그래서 풀려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로 다음에 민사 재판에서는 이 민사 재판이라는 것은 과반수만 넘으면은 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티. 그래서 손해배상을 수백만 불을 이제 내야 되는데 돈이 쪼들리는 상황에서 그 와이프와 그 남자 친구를 살인한 것은 그 풀려났지만 이 민사 재판이 미국은 상당히 그 참 힘듭니다. 견디기가. 그래서 그 수백만 불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상황에서 강도 행각을 라스베가스에서 했다가 체포돼서 인생을 망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 그 시진핑 체제죠. 같은 상황이 될 것으로 전개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우한 폐렴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있죠. 수십만 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이 감염되는 그런 책임을 민사소송으로 지금 미국과 인도를 비롯해서 유럽 국가,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등등 이제 따를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다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는 지금도 거의 파탄에 이르렀지만 곧 파탄에 이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 있는 그 조그만 그 지역들 독립 선언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또 중국 정부 그 중국 공산당과 운명 공동체라고 그 부르짖던 우리 문재인 정권 한국도 온전치 못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서 참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의 4.15 총선이 끝났죠. 그저께 야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여당은 과반수를 넘어서 또 범여권 정의당 등등과 합치면은 진보 좌파 세력들과 합치면은 190석을 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번 그 투표에서 많은 그 우파 시민들이 국민들이 참 실망을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었습니다. 조작된 그 여론 조사 또 관제라 그러죠. 어용이라 그러더라고. 그 언론들이 입을 모아서 이제 이렇게 그 후원을 해주고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깨문 참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뭐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또 뭐 인니 문재 인니 뭐 이런 조직들이 그 행보가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새 자기들을 민주주의가 아닌 문주주의의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해외에 있는 우리들은 이 뻔하게 식별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안에서는 아마 온 벽에 부딪히는 그 메아리 그걸로 이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번에 그 선거 그 조작을 보면은 딱 생각나는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 히틀러의 파시즘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 공산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레닌 또 파시즘 히틀러의 선전 장관이었던 괴벨스 그 두 사람이 하는 소리가 선전 이게 거짓말이죠. 한 번만 하면 되고 그것을 부정하려면 수십 쪽의 문서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그때는 벌써 모두 선동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지난 3년 동안 참 뻔뻔하고 고집스럽게 그 밀어붙인 사회주의적 그 발상 정책들로 인해서 수렁을 헤매던 한국 경제가 이번에 중국 폐렴으로 인해서 더 훨씬 나빠졌는데 그것을 중국 폐렴 때문이다라고 책임 전가를 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이 연병 퇴치 모범국이라는 그 자화자찬을 하고 또 그것을 또 선전하고 그것을 또 부정하기도 전에 모두 선동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그 한국이 세계 만방에 기괴한 나라로 자리매김을 한 것은 그 지난 울산 부정선거 참 명백한 부정선거죠. 거기에 가담했던 그 피고인들 이 사람들이 대거 출마를 해서 또 다 당선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나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이고 이들은 이제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할 테고 거꾸로 이들의 그 범죄 사실을 기소한 검찰은 이제 크리미널 범죄 조직으로 이제 낙인이 찍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통상 법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발광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선거 전에 그 광화문 광장에 수백만 명이 몇 달을 걸쳐서 집결을 해서 문재인 정권 타도에 또 앞장선 그 전광훈 목사를 구속했죠. 지금 아직도 그 영창에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종교 탄압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부정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의 부정, 뭐 말살,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미국이나 또 유럽 등 선진국에 거주하는 저 같은 그런 교포들은 재외 국민 투표에서 또 배제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동남아에 사는 그 교포들, 후진국에 사는 그 교포들의 투표는 또 허용을 해서 자기네들한테 이렇게 이제 도움이 되게 이것도 또 부정선거라고 볼 수 있죠. 이 국회의원이 이번에도 봤지만 뭐 100몇 표, 1000몇 표로 이 당락이 결정되는데 이런 선거판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표만 허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투표는 민주주의의 그 꽃이라고 하죠. 그것을 전면으로 이렇게 부정하는 이런 행위를 했으면 한 것에 보면은 끝이 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선거는 끝이 났고 언제나처럼 그 새 틀에서 국민들은 살아야 하겠죠. 부정선거, 선거 조작 뭐 이런 것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또 뭐 버스 떠나고 난 다음에 손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또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죠. 이제 고생 시작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제 모국이지만 침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또 이번에 190석이 됐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 또 패스트트랙 그런 걸로 해서 야당을 무력화시키고 자신을 늘 그 옥죄던 각종 그 비리, 또 은폐, 공작 그런 것도 이제 공수처로 다 무마를 하고 반대파 인사들을 또 적폐청산한다고 또 탄압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적폐, 그 뭐 쌓인 폐단이다, 쌓일 적자인데 저는 이것을 그 붉은 적자로 써야지 맞다고 봅니다. 뭐 이 사람들 다 그 빨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아나무인의 행태가 지속되면은 대다수의 그 선동됐었던 국민들이 멀지 않아 속았구나라고 깨달을 때는 이제 경제와 정치 이런 폐단 속의 삶 또 생명 공동체라고 그랬죠. 북한을 그래서 거기 이제 계속 퍼지고 또 적화 통일로 가는 그 초석을 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그 한반도의 위기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미국 인도 태평양 계획하고 중국의 그 1대1로 팽창 그것이 부딪히는 그 선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그 자리인데
또 한국 정부의 문재인 정권의 어정쩡한 그 양다리,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북한은 또 미사일을 막 쏴대고, 또 중국 비행기들이 그 대한민국 영공을 침입하고, 또 군사 작전도 벌이고 있고, 또 그래서 미국과 그 세계 평화에 대한 그 도전을 지금 계속 일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나가면 이제 그 절벽에서 시면이라고 그러죠.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바다, 거기에 이제 빠질 것. 그것을 그 우물 안에 살면은 모르겠죠. 그 우물이 제일 깊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 그래서 또 오늘부터 미국의 그 대북 금융 제재가 본격화가 됩니다. 4월 17일 원비어법인데, 이것이 뭐냐면 북한에 또 연루됐던 그런 한국의 금융권 은행들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석하기에는 이 세컨더리 보이콧 그런 것으로 IMF는 장난같이 보이는 그런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북한은 계속 도발을 할 테고, 이런 와중에 미국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침체된 그것을 또 바깥으로 돌리려는 작전을 군사적으로 반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전운이 지금 심상치 않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미국에 산다고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계가 다 망해도 미국은 자급자족이 됩니다. 먹거리도 되고 석유도 되고 기본 산업 체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특히 한국, 저희 모국이죠. 산업 체제는 있지만 수출할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가 다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머리에는 핵을 또 위협을 또 얹고 있죠. 그렇게 보면은 대한민국은 그 외딴 섬같이, 그리고 거기서 그 작물들로 국민을 먹이기에는 30%에서 40%밖에 안 되는, 그러니 먹거리 걱정도 해야 되고 이런 암담한 현실을 지금 직시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던져주는, 뭐 헬리콥터에서 던져주는 돈같이 뭐 한 가족에 100만 원, 그래봐야 미국 돈으로는 800불인데 그것도 4인 가족이면은 뭐 200불, 이걸로 얼마나 더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전체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현명한 대처, 지금 그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상당히 절실할 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